법정 문이 열렸다. 준서. 떨리는 여인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그 한마디에 법정이 얼어붙었다. 증인석의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석의 한 남자와 시선이 마주쳤다. 20년 만의 재회. 그들 사이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인권재판소. 대리석으로 된 거대한 법정이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로써 본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강제 철거와 인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준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법정을 나서는 준서를 향해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한국 지부장 발령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후 사무실로 찾아온 상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서울지부 초대 지부장 임명장.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20년, 준서가 한국을 떠난 지 정확히 20년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간판들,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그 특유의 공기. 돌아왔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전 봉인해둔 기억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그곳이 준서의 새로운 사무실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준서 지부장님.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정말 자신이 태어났던 그 도시일까요? 지부장님, 첫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법무팀장 민수가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준서는 표지를 읽었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달동네 재개발 지역 주민 집단 진정서. 어떤 내용입니까? 강제 철거 문제입니다. 주민 절반 이상이 아직 이주하지 못했는데 개발 회사에서 용역들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서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난주에는 한 할머니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재판소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달동네로 향하는 길. 점점 좁아지는 도로와 낡아가는 건물들이 준서의 기억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지역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준서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반쯤 무너진 집들, 곳곳에 붙은 철거 경고문, 그리고 불안한 표정으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이곳은 준서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처음 오는 곳인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쪽입니다. 주민 대표라는 사람이 준서를 안내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준서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건물들이 모두 철거 대상입니까? 네, 저희가 평생을 살아온 집들인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니 주민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김영숙 식당입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죠. 준서의 펜이 멈췄습니다. 김영숙, 그 이름이 준서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간판을 보았습니다. 김영숙 식당. 낡고 바랜 간판이었지만 그 글씨체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사장님이 계실 텐데. 주민 대표가 말했지만 준서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식당 안, 그곳에서 한 여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칼, 굽은 등, 그리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잠시 다른 곳을 둘러봐도 될까요? 준서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골목 모퉁이로 돌아가자마자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8살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준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전 봉인해둔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집 앞에서 경찰들에게 끌려가던 어머니의 모습. 주서야! 주서야! 어머니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서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동명이인일 거야. 준서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음 날 준서는 다시 그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식당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온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옆모습은 분명 기억 속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영숙. 20년 만에 다시 본 어머니였습니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왜 날 버리고 갔어요? 어린 시절의 원망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정치 활동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아들보다 더 중요했나요?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부장님, 민수의 목소리에 준서는 흠칫 놀랐습니다. 아, 최 팀장? 여기까지 어떻게? 연락이 안 되셔서요. 큰일이 났습니다. 개발 회사에서 내일 강제 철거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답니다. 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동욱 개발 대표가 직접 현장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준서는 다시 한번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이제는 변호사로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그 순간 준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준서와 천재의 준서 사이에 놓여있던 실 같은 것이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호텔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어머니의 늙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20년 전의 기억이 악몽처럼 따라왔습니다. 수십 년 전 그해 6월 서울의 어느 작은 아파트. 준서야. 엄마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 거야. 어머니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8살 준서는 이미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응. 엄마가 가야 할 곳이 있어. 착한 준서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준서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쿵쿵쿵.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준서는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벽 3시였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창가에 섰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가 있을 그 달동네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하필 거기 계신 거예요? 엄마, 준서의 기억은 다시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간 그날 밤, 준서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엄마, 엄마. 새벽이 되도록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낯선 아저씨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김영숙 씨 아들이지?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가야 해.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저씨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그렇게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친척들도 준서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범죄자의 아들이라니. 우리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 결국 준서는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온 애가 그 김영숙 아들이래. 법을 어기고 잡혀간 사람? 조심해. 저런 애랑 놀면 우리도 지킬지 몰라. 보육원에서도 준서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회 개혁이 중요했어요? 나보다도? 원망과 분노가 어린 준서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준서가 책을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법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 법학책의 첫 페이지에 쓰인 문장이 준서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법 앞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준서는 그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너 공부 정말 열심히 하네? 보육원 원장님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변호사. 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준서의 대답에 원장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준서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로스쿨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권리변호사가 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지부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동욱 대표가 직접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준서는 양복을 입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그 무력했던 8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달동네 공동체 회관,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게 이동욱이야. 누군가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거만한 표정, 차가운 눈빛, 전형적인 재벌 2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동욱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제시하는 이주비를 받고 조용히 나가시면 추가 보상금도 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시끄럽게 굴면 한 푼도 못 받을 겁니다. 내일까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동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준서에게 쏠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이동욱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제권리재판소 한국지부 박준서 지부장입니다. 준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국제권리법에 위배되는 강제 철거입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국제권리재판소? 지역개발 추진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 한국도 국제권리규약 가입국입니다. 주거권은 기본적 권리입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동욱이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박준서,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이동욱이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혹시 당신 보육원 출신 아니요?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아, 맞구나. 김영숙의 아들. 권리운동하다 감옥 간 그 여자? 이동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혼자 출세한 놈이 이제 와서 정의를 말하다니 웃기는군. 준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서 말하시죠.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내일 철거 현장에서 보자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변호사인지. 이동욱은 씩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김영숙 식당도 내일 철거 대상이니까 알아두시죠. 준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회의장을 나서는 이동욱의 뒷모습을 보며 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준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 팀장,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내일까지 철거금지 가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4시 준서는 달동네 골목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철거를 막기 위한 법적 준비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2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김영숙 식당에 불이 켜졌습니다. 준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얗게 입김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일찍부터. 어머니는 천천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준서는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시장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김치 담가야 해서요. 혹시 배추 좋은 거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준서는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인, 저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장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사셨을까? 하루 종일 준서는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주머니, 김치찌개 하나 더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저녁이 되어서야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어머니가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큰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걸까? 준서는 다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공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오셨네. 누군가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많이 드세요. 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료 급식을.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국을 받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김 여사님.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왔다니. 다음 날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알아봐야겠다고. 사회개혁 기념사업회요. 네, 찾아가 보겠습니다. 준서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옛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영숙 씨를 찾으신다고요? 백발의 노인이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입니다. 준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노인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영숙 씨, 참 대단한 분이었죠. 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동료들을 지켰어요. 신문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취조를 당했죠. 그 후유증으로 건강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출소하고 나서는요. 아들을 찾아다니셨죠. 준서라는 이름이었던가. 하지만 이미 해외로 입양됐다고 들었어요. 입양이요? 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친척들이 그렇게 말했다더군요. 미국인가 어디로 갔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서는 한국에서 자랐고 스스로 유학을 갔을 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노인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도 날 찾고 있었구나. 서울에서 돌아온 준서는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부장님, 찾으셨습니다. 민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동욱 개발의 비리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허가를 불법으로 받았어요. 준서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동욱의 아버지, 이정호, 민수 팀장. 이정호가 누구죠? 아, 그분은 당시 정보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권리운동 탄압에 앞장섰다고.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더 조사해보니 김영숙 씨 사건도 이정호가 담당했더군요. 민수의 말에 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운명의 고리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신문했던 사람의 아들이 이제 또다시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준서는 다시 어머니의 식당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엔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냈습니다. 식당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준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어린 시절 준서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돌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 어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그 순간 준서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 뿐이라는 것을. 준서는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어머니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철거 현장에서 어머니를 지킬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법원 앞. 준서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지부장님, 준비됐습니다. 민수가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밤새 준비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달동네 주민들, 기자들, 그리고 이동욱.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유명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부산 영도구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대리하여 강제 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유엔 권리규약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 철거는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이동욱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합법적인 도시 계획 사업입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절차가 문제입니다. 준서가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동욱 개발이 정치인들에게 매물을 주고 허가를 받았다는. 이해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법정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시오. 그때였습니다. 법정 뒷문이 열렸습니다. 준서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김영숙이 조용히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은 모습이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준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에? 이동욱이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밝힐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준서 변호사의 이해 충돌 문제입니다. 이동욱이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악의로 가득했습니다. 김영숙 씨,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일어섰습니다. 이분은 철거 대상 건물 중 하나인 김영숙 식당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동욱이 잠시 멈췄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준서 변호사의 어머니입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올렸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동욱 씨. 준서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시선으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준서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준서도 모르게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판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 사실입니까? 준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준서야, 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달려갔습니다. 법정 예절도, 재판도,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준서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준서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준서가 들어오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준서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준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준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준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넌 모를 거야. 엄마가 얼마나 너를 찾아다녔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매일 너를 찾았어. 하지만 친척들이 말하길 내가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 준서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냥 혼자 컸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동안 혼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준서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사회 개혁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었어. 나는 너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낡은 관행이 끝나면, 더 나은 세상이 오면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 준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난 너를 잃었어.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어머니, 그래서 평생 속죄하며 살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있을지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누군가 너를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찾으셨잖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 어머니도 준서를 안았습니다. 약한 팔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이 포옹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사랑해. 준서야.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아프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법정. 준서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도망칠 것도 없었습니다.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박준서입니다. 그리고 네, 김영숙 씨는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동욱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이 사건을 변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서가 잠시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정의를 위해 싸울 이유가 되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20년 전 제 어머니는 사회개혁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준서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이동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당한 제도에 맞서 자유를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신문을 당하셨고 가족과 헤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동욱 씨의 아버지 이정호 씨가 바로 그 신문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서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겐 법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론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동욱 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동욱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며 강제 철거는 즉각 중단합니다. 또한 판사가 이동욱을 바라봤습니다.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법정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주민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서야, 우리가 이겼어요. 어머니.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한 달 후 신문 일면에는 큰 제목이 실렸습니다. 이동욱 개발 대표 구속 수감. 정치권 비리 연루 추가 수사 진행 중. 준서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동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준서야,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숙 식당은 이제 역사적 건물로 보존이 결정되었습니다. 사회개혁운동의 산증인으로서 네. 어머니. 준서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가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니? 아, 오늘 정의의 집 개원식이에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의의 집은 준서가 만든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오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무료 급식도 준비했단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오후 정의의 집 개원식.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달동네 주민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기자들.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누구나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준서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 분의 희생과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어머니, 김영숙 여사님입니다. 어머니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서와 어머니는 무료 급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서야, 네. 어머니, 자랑스럽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준서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의 아픔이 이제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천재의 정의로 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의의 집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났습니다. 준서와 어머니는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바쁘겠네. 네. 하지만 행복해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라서요. 어머니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아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